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젠더폭력 조장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젠더폭력 조장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기후위기 심화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기후위기 심화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공공돌봄 무시하는 보수양당 꺼져라! 공공돌봄 무시하는 보수양당 꺼져라! 노동권을 위협하는 보수양당 꺼져라! 노동권을 위협하는 보수양당 꺼져라! 전쟁으로 돈을 버는 세상을 바꾸자! 전쟁으로 돈을 버는 세상을 바꾸자! 불평등이 재난이다! 세상을 바꾸자! 불평등이 재난이다! 세상을 바꾸자! 고맙습니다. 세제전환운동의 동지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함성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정리 순간이어서요. 여러분 함성은 아낌없이, 박수도 아낌없이. 다시 한번 함성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저는 정말 너무나 체제를 바꾸고 싶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인 플랫폼시 활동가 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집으로 돈버는 세상을 바꾸자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서동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모여 계신 분들은 아마 1, 2부에서 다 서로 확인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이 광장을 준비하고 또 집행하시는 분들입니다. 맞죠? 네.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실내에서 만나니까 기분이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네. 호응 감사해요. 네. 계속된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이 광장에서 온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광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나누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좀 더 즐겁게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함께 노래도 하면서 아주 작은 문화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색다른 진행인데 모두 편안하시죠? 네! 동규님은 어떠세요? 일단은 안 추워서 너무 좋아요. 우리 그 개엄 이후로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벌써 2달여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이 자리가 있어서 무척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순서에서 들을 이야기들도 궁금하고요. 이번 퇴진광장의 멋진 발언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체제전환운동의 동료들은 광장을 마주하면서 어떤 고민과 전망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광장에서 온 첫 번째 편지입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스나로의 레빈님의 이야기를 이 큰 박수로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인권행동 아스나로에서 활동하는 레빗이라고 합니다. 발언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이렇게 무대에 나와서 이렇게 라디오 옆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네, 저는 개엄 이후에 좀 아스나로에서 청소년 인권운동에서 운동을 같이 해왔던 좀 경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스나로에서는 계엄 사태가 있었던 다음 날인 4일부터 지속적으로 집회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직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약간 처음 집회했던 게 좀 까마득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도 한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집회에 응원봉이 등장하지 않고 모두가 촛불을 들고 있었던 4일 집회에서도 아스나로에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8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퇴진 운동회에서는 아직 운동권 자아를 발현하지 않아서 그 집회를 그냥 뉴스로만 접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촛불 집회라는 게 일단 처음이었고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면서 그 참여했던 집회들은 사실 다 가까운 단체들이랑 하는 많이 보던 얼굴들이 모이는 끼케야 몇백 명 모이는 그런 집회들을 참여해왔기 때문에 그날 집회에서 좀 처음이지만 익숙하기도 한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일에 급하게 만든 청소년 시민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청소년은 가만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피켓을 들고 갔는데 그 피켓을 보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간다던가 의미심장한 엄지척을 저희한테 보여준다던가 기자가 다가와서 친구들이랑 오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던가 어떤 중년 남성분들은 유관순 같다. 멋있다. 깃발을 정리하고 있는 저희한테 그렇게 유관순 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러면서 저희를 뭔가 어떤 칭찬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첫 집회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우리 청소년 인권운동에서도 윤석열 대신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텐데 우리가 기특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윤석열 대신 운동을 한다면 이 투쟁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 인권운동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 우리가 앞으로 윤석열 대신 운동 우리를 기특하다고 말하는 저들과 같이 할 수 있을까? 하게 된다면 청소년 인권의 언어로 윤석열 대신을 외칠 수 있을까? 기존의 구호들 윤석열 대신을 외치는 주체가 청소년이다라는 사실을 가시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손글씨로 쓴 피켓을 아주 좋아해서 다음 집회에서 첫 집회에서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시위하는 청소년은 멋있지 않고 기특하지 않고 당신의 동료일 뿐입니다. 라는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피켓을 들고 갔더니 좀 소소한 화제가 되어서 박근혜 퇴진운동 할 때도 청소년을 기특해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냐. 그들을 동료로 대우해야 한다라는 작지만 소중한 공감대가 SNS에서 좀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아소나로에서 청소년과 광장에서 함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전단지를 배부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아소나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비상행동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하게 되고 14일부터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이라는 공지에서 청소년에게 기특하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공식화되면서 이후의 집회 경험이 아주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남대령을 거치면서 인권과 연대 가치가 광장에서 급부상한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랑은 별개로 초반 집회에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경험은 집회에서 간식과 핫팩을 나눠주고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특히 전단지를 나눠줄 때 가장 많이 실감을 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전단지를 받아가고 보통 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피하기 마련인데 먼저 다가와서 저도 주세요 이런 경험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특히 10대로 추정되는 여성분들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저한테 와서 정말 대단하시다, 고생하신다 하면서 따뜻한 음료수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한테 집회 참여와 시위라는 행위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러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운동권이 아닌 제 친구들, 그러니까 20대 여성인 제 친구들도 이 정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집회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운동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집회에 막 참여하는 거를 막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야 너 진짜 애국자다. 너 진짜 애국자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퇴진 운동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을 열어가는 활동가들이 마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앞장서는 영웅처럼 보여지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발 디딜 틈도 없고 데이터도 안 터지고 통화도 안 되고 그랬던
그 초반에 전선이 과도기였다는 생각도 들고 이후의 집회가 시민들의 자유발언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윤석열 대신이 어떤 선한 사람들에게 그런 운명이 맡겨진 나라를 위한 영웅들의 서사를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구나 라는 흐름으로 방향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포럼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마냥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고민은 뭐냐면 이 운동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인 것 같아요. 뭐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이런 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역사의 초고라고도 하는 언론에서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1월 25일에 윤석열 즉각퇴진 집회 때 간디 학교에서 합창을 해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그 영웅이 되지 않아도 평범한 하루로 세상을 바꿀래 라는 가사가 너무나 마음을 울렸었는데요. 동규님 그 노래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의 하루라는 노래인데요. 미얀마 민중가요를 한국어로 번역한 노래이고요. 절망스러운 일이 이어져도 힘을 모아서 끈질기게 싸우자라는 노래입니다. 결의를 담은 노래이지만 어딘가 귀여운 구석이 있고 들을 때마다 좀 흔들흔들 춤을 추게 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좀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리고 수줍음도 좀 많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희가 이틀 전에 급하게 서민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환호도 아낌없이. 네. 저희 서민 밴드와 함께 우리의 하루 힘차게 같이 불러보시겠어요? 네. 자료집 83쪽에 가사가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세션 때 미류님이 운동의 3중 과제다라고 하셨는데 사회자의 2중 과제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같이 불러요. 세상이 어둡고 너무나 아프고 답답해도 나는 눈을 감지 않고 마주할 거야. 이 세상에 나 하나가 눈부신 해가 되지 못해도 우리가 모두 모이면 밝을 수 있어. 영웅이 되지 않아도 내일은 많은 사람 없어도 내 평범한 하루로 세상을 바꿀래. 박수 쳐주세요.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 만들 수 있는 하루 웃으며 꿈꾸는 하루 오늘부터 살아가는 거야. 우리 사랑. 세상은 불타는 숲으로 도망가지 않겠어. 우리가 모은 물방울들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숲과 마을 조금씩 되살릴 수 있다면 언제까지나 해도 고민 다 할 거야. 영웅이 되지 않아
그 분위기 좋을 때 중요한 광고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퇴진전환운동이 함께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서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세바넷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요. 세바넷은 개엄 이후에 매주 주말 때 평등으로 신문을 발행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또 주중에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 혹은 실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가장 필요한 건 돈이죠. 네,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이 투쟁을 할 수 없어서요. 세반의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특판이 있다면서요, 동기님? 맞습니다.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토종 생강 시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종 생강과 비정제당으로 만든 생강 시럽인데요. 제가 명절에 사서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것이 19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생강 시럽을 생산하신 농민분이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판매 금액 전액은 세바넷의 투쟁 기금이 됩니다. 54,000원이고 구입은 접수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저하시는 순간 매진될 수 있습니다. 네, 건강에 좋은 생강 시럽도 드시고 우리의 투쟁의 힘도 강화해 봅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준비 중이시죠? 네, 지금 퇴진광장이 전국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충북 지역에서 매주 열심히 집회를 준비하고 또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충북 광장에서 온 편지 김현정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서 스탠드 마이크를 쓰는 이럴 줄 모르고 이걸 보는 순간 제가 떨려가지고 맥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말이 좀 꼬일 수 있는데 네,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고요.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개내 회원이자 세대전환 충북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부하고 연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연구 노동자인데요. 12월부터는 도무지 그 책과 논문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열리는 광장에 나가고 또 지역의 여러 단체와 함께 윤태진 넘어 평등으로 충북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또 이제 그 네트워크의 동지들과 함께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미디어가 서울의 집회를 주로 조명하고 있지만 청주에서도 매일 탄핵 가결 전에는 매일 그리고 탄핵 가결 후에는 매주 토요일에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 가결이 되던 날에는 청주도청 앞에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모였어요. 저는 청주도청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 하면 이제 10명? 15명? 이 정도의 인원들만 경험을 하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청 앞에 이 4차선 도로인가요? 거기를 꽉 채우고 있는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무척 놀랐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에 사는 사람들도 청주에 광장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주변의 후배들이 청주에도 집회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저는 청주 사람이라 집회에 가지 못해서 너무 죄책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광장은 여의도에 있고 광화문에 있고 용산에 있지만 정작 내 삶터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 없는 광장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장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노력했습니다. 물론 충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청주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보면 내 주변의 광장이라는 것은 지역민들, 특히 농촌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더 멀게 느껴질 것 같아요. 광장은 추운 거리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지난달 너의 목소리를 보여줘라는 집담회를 집회가 열리는 충북도청의 인근의 카페를 빌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사시는 충북 도민들도 참여를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농민, 노동자, 학생, 정당활동가 등 여러 사람들이 자신에게 계엄은 어떤 의미이며 광장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바라는 퇴진 이후의 세상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카페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늑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광장에 있으면 발언 잘 안 들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잘 경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소감을 패들릿에 바로바로 올리면서 그것을 이제 화면에 띄워놨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지지와 응원의 말을 내 뒤에서 물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발언자는 보이지 않았겠습니다만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통들을 진행했습니다. 그곳은 바깥 광장의 발언대를 실내로 옮겨놓고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한 그런 작은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하자면 가까이에서 연대의 감동을 경험하는 작은 남태령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처럼 광장은 하나의 모습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 연휴 전에는 선전전을 대신해서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퇴진 너머 평등으로 콘서트라는 것을 청주 시내 거리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청주 중심가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버스킹처럼 노래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설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복주머니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키세스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담은 복 메시지, 뭐 주거권 복,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가 담긴 아주 작은 복주머니를 나눠주기도 했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많은 분들이 걸음을 멈추시고 봐주시진 못하셨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서툴지만 노래로 또 연주로 합창으로 전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연대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경험한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광장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터의 주변에서 더 많은 광장을 더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집담회 같은 아주 작은 광장에서 시작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이 계엄이라는 사건으로 너무나 갑자기 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많은 주체들의 갈등이 광장의 이야기를 축소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나의 정체성과 닿아있는 나의 경험, 나의 욕구, 그리고 퇴진 너머의 내가 바라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퇴진, 탄핵, 파면, 계엄이라니 이런 이야기만이 존재하는 그런 좀 앙상한 공간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더 확장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여기저기에 광장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주체들이 그 광장에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강연을 들었는데 강연에서 들었던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는데요. 질서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광장에서 큰 빛을 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2030 여성들이 특히 대표적으로 조명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질서 밖에 있던 그 구조에서 가려졌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들은 사람들은 그의 공감을 전하고 같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지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광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3월에는 청주에서 지역에서 삶과 세상을 바꾸는 충북 포럼 우리가 바꾸면 되지를 열고 함께 바꾸어갈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특히 충청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좋네요.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의 의지를 더 달궈볼까요? 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처럼 16글자를 모두 따라해 주시고 투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훼손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주주의 훼손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범들 감옥으로, 교육은 평등으로! 내란범을 감옥으로, 교육은 평등으로! 공공돌봄 무시하는 보수양당 꺼져라! 공공돌봄 무시하는 보수양당 꺼져라! 노동권을 위협하는 보수양당 꺼져라! 노동권을 위협하는 보수양당 꺼져라! 죽음조차 차별하는 세상을 바꾸자! 죽음조차 차별하는 세상을 바꾸자! 마지막입니다. 윤석열 보내고 세상을 바꾸자!
윤석열 보내고 세상을 바꾸자 주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박수는 아낌없이, 네. 아낌없이 쳐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박수 받을 자격이 너무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주말을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고, 사실 평등으로 신문 맨날 이렇게 다 빼고 계시죠, 지금? 네, 오늘부터 드디어 8면이 나와서 안 빼도 되게 되었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 추운 겨울날 정말 이렇게 동지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박수받아 정말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정말 서로에게 아낌없이 박수 주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세 번째 편지를 들려주실 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사회서비스지부 기네요. 서울노동권익센터 분의 조합원 박정한 님이십니다. 정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노동권익센터 분의 조합원 박정환입니다. 이 땅에서 시민사회 운동의 체질을 변혁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신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제가 저기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발언을 항상 결연하게 해왔었거든요. 집회 현장에서. 집회 현장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라디오 부스가 설치되고 갑자기 분위기가 류민희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 발언은 저 별이 빛나는 밤에는 아닌데? 이러는데 동규님이 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인기가요 박보검 장원영처럼 진행되나?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발언문을 막 이 분위기에 맞게 말랑말랑하게 고치고 이런 능력이 또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또 그렇게 세지도 않은 게 투쟁이 승리로 끝나가지고 사람 마음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컨셉에 어떻게 적응하지 못한 채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연대 덕분에 우리 서울노동권익센터 분회는 작년 1년여간 이어진 임단협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임단협 투쟁 승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측놈들 패배의 날이라고 저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좀 안 어울리죠. 잘 어울려요. 네. 우리 그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제 홈페이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분회는 따로 홈페이지가 없어요. 분회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서울노동권익센터 분회는 2018년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보고자 다짐했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씩 실현시켜오던 많은 꿈들은 오세훈 시장이 집권한 이후,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수탁 기관이 한국노총 서울지역 본부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정 춘몽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천만 서울 시민들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했던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24년 1월 1일자로 직원 누구의 동의도 없이 한순간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일개 20만 조합원을 위한 민영조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영조직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일개 20만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축소 운영된다는 내용은 이 당시에 나왔던 매일노동 뉴스의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사측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었고요. 이 소식을 우리는 직원들은 다 그때 그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고 매우 황당했었고요. 한창 그 당시에 어떤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정부가 노조에 세금 퍼붓기 한다라고 이제 막 떠들어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조에 막 회계 감사해야 된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의 오세훈 서울시는 한국노총이라는 조직에 서울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그냥 넘겨준 것입니다. 과연 한 입으로 두말하는 정권답습니다. 이명박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했고 오세훈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봉헌했습니다. 네. 이거 오세훈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봉헌했다라는 녹취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로 소속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측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매번 서울시 지시라는 핑계를 대고 노동 조건이 우리 노동자 동의 없이 엄청나게 하락한 상태에서 노예계약서에 가까운 근로계약서에 다시 서명할 것을 강요하며 이채결 시 노조와 끝까지 가겠다라는 협박을 노동자 개개인에게 해댔습니다. 이 외에도 이후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사용자들은 조합원들을 향해 막말을 일삼거나 인사를 받지 않고 째려보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특히 저 개인에게는 센터장이 직접 협박 및 누명을 씌우고 외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강히 인권침해 비패를 차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사측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노동자들이 나가 떨어질 거야 라며 임단협 논의를 지연시키기 시작했고 우리는 결국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업투쟁까지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2월 초에 서울시청 앞에서부터 매주 집회를 했었고요. 파업까지 간 거는 이제 9월 10일에 이제 첫 파업을 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집회하고 파업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던 우리가 파업을 결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번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동지를 믿고 떨리지만 서로 단결된 마음으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노동권익센터 분해는 전체 조합원 수 27명으로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투쟁은 조합원들의 결의만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사측에 위협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의만으로는 다소 양적으로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의 머릿수가 많아야 사측의 위기감이 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쟁 승리만을 영원하며 사력을 다해서 연대자들을 확장시켜 나갔고 그 덕분에 파업 출정식은 매우 효과적으로 사측의 안일한 마음가짐을 고쳐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그 임단협에 임하는 사측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 파업 출정식에서 진행한 센터 점거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우리 27명의 조합원만 있었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굉장히 많은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 연대자분들 덕분에 다양한 단위의 목소리를 사측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우리를 생각해주는 연대자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생각에 집회를 주최했던 우리 조합원들은요 아주 두려움을 잊고 즐겁게 파업투쟁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 점거 후에는 서울시청으로 우리는 다 행진을 이어갔고요. 거기서 우리가 서울시청으로 행진을 이어갔던 이유는 서울시의 노동정책 과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면담을 끌어내기 위해서 항의투쟁을 하고자 이제 갔던 거예요. 네, 우리가 갔더니 이미 현장에 300명이 넘는 연대자분들이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높였고 그래서 저희 이렇게 서울시청까지 이렇게 막 뛰어들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우리는 요구 그 서원만 전달하려고 갑시다 이러고서 이제 그 경찰 바리게이드 있는 데까지 그냥 갔어요. 근데 경찰을 우리가 거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한 줄만 있더라고요, 경찰이. 그래서 그걸 보니까 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회장님이 그래서 뚫고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격렬한 몸싸움과 대치가 이어졌는데, 근데 되게 혼란스러웠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뚫고 들어가서 어디를 가려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을 뚫었어요. 경찰을 뚫었는데 우리가 어차피 들어가면 그 신분증을 찍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어떡하지? 왜 갔지? 그래서 그냥 약간 그 자존심 지키는 표정 약간 유지하면서 이제 다시 경찰 대호 안으로 이제 들어갔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대치가 꽤 이어졌어요. 한 30분 정도? 그때 되게 더웠거든요. 9월 10일인데 그날 35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그때 저 처음 뵙는 분들이었는데 플랫폼시 티셔츠를 입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저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이기도 한데 거기에 또 우리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그 긴급행동에서 만들었던 티셔츠를 입고 오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8년대 활동가인지 모르고 뭐 저도 그분들을 모르는데 이제 그분들만 보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뛰어가서 저 8년대 활동가예요 뭐 이러고 풀시티 입은 사람한테 뛰어가서 저 풀시 회원이에요 이러면서 그리고 그분들 매우 당황해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연대자니까 그래서 그만큼 너무나 우리는 연대자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했었거든요. 근데 그 300명이 넘게 온 자리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그 표식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네,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얘기가 빠지긴 했지만 이런 데서 파는 굿즈 잘 착용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게. 네, 그래 반갑잖아요. 네, 팍팍한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봐야 되고.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배치를 했는데 우리 소리가 300명이 넘는 소리가 이제 서울시 동편에서 울려 퍼지니까 너무나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서울시 노동정책 과장이 내려와서 우리의 요구서를 직접 전달받고 면담 날짜를 잡았고 사측이 그동안 얼마나 서울시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하니까 사무국장과 센터장을 따로 이제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었다. 그 총파업은 엄청난 근데 그게 우리 27명만이 있었으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거고 연대가 필요한 이유는 진짜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끼리의 연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이 연대의 물결이 이제 사측에 엄청나게 이제 타격을 이제 주게 돼요. 서울시에서 이제 부른 것뿐만이 아니라 파업 이틀 뒤에 사무국장이 서울노동건익센터 사무국장이 우리 파업 투쟁을 가리켜서 이제 비조합원들이 여기 이제 동요돼서 노조 가입할까봐 우리의 파업을 굉장히 폐륜적 발언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신나 뿌리고 몸에 불을 지르면서 분신 정도는 해야 파업이지 저게 무슨 파업이냐라는 그 패급 발언을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고요. 이 사무국장이 일하는 곳이 어디냐 서울노동건익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전태일기념관 아세요? 전태일기념관 4층에 입주되어 있어요. 5층에 사무국장이 일하는 곳은 분신으로 투쟁하신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전태일기념관입니다. 서울노동건익센터 그 사무국장에 신나 뿌리고 분신 정도는 해야 파업이지 이게 무슨 파업이냐라면서 노동자들을 향해 배설한 발언은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자 전태일 열사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기도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고 자기가 그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군색한 변명은 했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사무국장은 교섭 자리에서 발언권을 주지 않았고 근데 자기가 진짜 그 말을 안 했으면은 교섭에서 발언을 막 할 텐데 그냥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참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데에는 파업투쟁의 효과에 사측 인사인 본인들이 휘둘릴까봐 또 두려운 까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분해는 그때 파업투쟁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사무국장의 발언에 대한 규탄 투쟁까지 한꺼번에 이어갔고요. 근데 또 이 발언에 규탄하는 연대자들이 더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후 사측은 그 임단협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근데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은 아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에게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측 인사의 패급 발언으로 사실 우리는 상처를 조금 입기는 했지만 동시에 더욱 단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면 우리가 조합활동에 위축감을 느낄 것이라 믿었나 본데 위축은커녕 이런 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가 너무 가엽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 사람들 그냥 1년 동안 겪은 감상은 그래요. 그냥 근대적 교양과 이성이 부재한 집단?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토론 세션에서 그 키워드들을 단어 하나로 이제 그 문장 하나로 만드는 거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사측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전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쟁가 중에 하나가 연대투쟁가인데요.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마지막 발악, 투쟁으로 화답하리라. 그 사무국장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분신 정도는 해야 파업이라는 그의 마지막 발악, 그의 막말은 우리의 투쟁 승리로 끝내 작은 밟히고야 말았습니다. 네. 사무국장의 폐륜 발언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노동자들의 가슴에서 투쟁의 불쏘시개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하게 이어지던 임단협은 윤석열의 계엄 포고와 실패가 동시에 이루어진 그쯤 성사되었고요. 그날 저희 조인식 했어요. 12월 3일에. 네. 이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파업투쟁이 끝나니까 동시에 국가를 향한 또 투쟁을 이어가야 되네. 이게 사는 게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도처에 악당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 너무 다 죽이면서 살아야지. 저도 원래 되게 조금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활동하는 단체가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 거칠어지고 막 욕도 되게 잘하고요. 막 소리도 되게 잘 지르고 막 그래요. 막 그리고 눈도 막 저도 사춘기 째려볼 때 저도 같이 째려봐요. 내 눈이 더 커. 아무튼 우리 노동조합의 임다련 투쟁이요. 수많은 연대자들 덕분에 승리 쟁취할 수 있었던 것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팔레스타인 지금 투쟁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2주에 한 번씩 우리 긴급행동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학살이 벌써 77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77년째 이어지는 동안 그 상황들이 계속 동일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 연대자들이 붙으면서 이제 그 학살자 시오니스트 집단도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오랜 시간이 들겠죠. 그리고 우리의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우리 파업 투쟁에서 승리한 게 굉장히 큰 마음의 고무적인 성과가 되어서 팔레스타인 연대 투쟁도 예전에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생각했던 경험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성과의 경험을 맛본 이상 이제는 사측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보스몹을 하나씩 이제 제거해가는 느낌인 거예요. 윤석열 이제 그거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그 악당들 보죠. 시오니스트 애들 제거하는 그 차원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자리에 계시니까 같이 가셔야 되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서 우리끼리의 연대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발언문 어차피 올라오죠? 재밌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어떡해.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부끄럽네요. 그 발언문 나중에 인터넷으로 올라오니까 그때 뒤에서 날릴게요. 아니 날릴게요. 지금까지 발언문에 없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약간 섞여 있었어. 약간 별이 빛나는 밤인 줄 알고. 죄송해요. 그러면 마무리는 그 김진숙 지도위원께서 하셨던 말이라서 그 사회운동 첫 느끼 세미나에서 소금꽃나무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테니까 그 책 속에 나온 말이겠거니 생각하시고 네. 그럼 저 일반적인 여기 그 발언인 줄 알고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네 글자 3번 따라해주시고 투쟁 외쳐주시면 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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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모든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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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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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감사합니다. 투쟁! 뜨거운 투쟁으로 승리를 읽은 정한님 정말 멋지십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동규님 지금 혹시 지금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 네. 지금 그리고 정한님과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저희 민달팽이 유니온 동료들과 매주 집회에 참석 중인데 이 노래가 잘 나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내일 집회 때는 꼭 나왔으면 하는 이 노래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네, 자료집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민중가요 불나비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해주신 84쪽입니다. 와! 여러분 박수 같이 쳐주고 같이 불러주세요. 박 치워가지고 같이 틀려요.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박수가 감기 되고 있어. 아니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비
네, 블라비는 역시 부를 때마다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이 생기시나요? 네,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했던 모둠 토론 결과를 공유하는 순서입니다. 각 모둠에서 10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옆 모둠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토론 결과 발표는 체제전환 연구모임의 선지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지현님께 이야기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6시였는데 많이 늦어져서 좀 빨리 할게요. 근데 저는 사실은 토론하는 시간 동안부터 지금까지 저 혼자만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 13개 조의 토론의 결과를 아주 짧게 정리해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해당 조에서 얘기했던 게 포함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제가 모두 필기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의 토론 주제가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랜덤으로 이제 토론 주제를 받았는데 한 3-4개 조가 이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냉소적이고 좌절적인 태도, 법치주의, 불평등, 공동체의 위험, 고립되고 개별화된다는 느낌, 혐오와 폭력, 보수양당 체제, 폭주하고 있는 남성성 하면서 계속 쌓아가고 있는 무기력감, 그리고 광장과 일상이 괴리되고 있다는 느낌,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실상 그 민주주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허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늘 2개의 따옴표를 다시 쳐야만 그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거로 되돌아갈까봐 혹은 이 운동이 실패할까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상의 차이가 우리의 신뢰관계도 공동체의 관계도 모두가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들을 모두가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느 한 조가 모아서 한 문장으로 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낡은 것은 무너졌는데 새로운 것이 오지 않으니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에 우리가 갇혔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죠. 이 앞에 있던 모든 이야기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진 낡음 위에서 새로운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새로운 것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겪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인식, 기존의 통념, 이런 것 하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주목했던 거는 바로 이 한 문장, 요약되는 한 문장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광장에서 경험하면서 공동의 감각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알아서 제각기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광장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나만이 아니고 쟤도. 나 오늘 처음 봤는데 저 친구도 저분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조금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의 토론은 그럼 이런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지혜, 방법도 좋고 태도도 좋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한 3개 조가 함께 그 토론을 해주셨는데, 익숙한 현장, 막 새로운 곳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갔던 곳, 내가 함께 싸워왔던 곳, 내가 만났던 사람들, 이곳에서 그래서 너무 어렵고 벅차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어떤 실천, 사람을 재발견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경험을 하다 보면
뭔가 지금까지 하는 뭔가 새로운 다른 것이라는 걸 늘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것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혜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혼란을 적응하는 마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생각, 그리고 다양한 말 건네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한 자세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각각의 키워드를 이제 문장으로 연결해 주셨는데 이건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상상해서 그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찾아가지고 그 힘을 찾아내기 힘들을 서로가 연결하여 그 연결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우리의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실현하는 거점을 만들어 되게 큰 투쟁으로 이 난관을 해결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네. 네. 어떻게 류미님 제가 잘 정리했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각각이 이야기한 하나의 키워드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지혜이지요. 이런 거를 이제 오늘의 토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광장의 경험, 오늘 토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광장의 경험이 일상과 괴리를 겪고 있고 광장 바깥에 여전히 이 사회로부터 이 사회가 이 삶이 바뀌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광장의 경험을 광장 밖으로 연결하기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운동의 조직화가 필요한데, 특히 체제전환 운동의 조직화가 필요한데 조직화를 하기 위한 작은 광장을 만들자. 그런데 이 광장은 너무 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게 되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목소리를 내는 거에 너무 큰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있을 때 같이 버텨주는 동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광장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지혜는 페미니즘 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배우자. 여기 많이 계시죠? 네, 페미니즘 운동하고 거기에서 그런 어떤 힘들과 에너지를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조금은 낯설지만 성평등한 어떤 세상을 만드는데 누가 길을 여는 거를 짜창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을 열겠다고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나도 함께 하겠다는 포부 정도를 가지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한 4개 정도의 조가 토론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안전한 집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저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토론에서도 공유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안전하게 말할 수 있고 서로의 이야기를 교환할 수 있고 자신의 일상을 함께 돌보면서 자신의 운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을 만드는 운동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광장에도 올 수 없는 혹은 어떤 주권자로서 호명되지 않는 또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배제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이 광장에서 겪었던 우리의 경험들, 연대의 힘, 평등의 화살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 힘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표현인데 능력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든 차별과 위계를 넘어서자.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으로 나아가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걸 하려면 일단 투쟁의 자신감을 한번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나 공공임대주택 확충투쟁과 같은 것에 힘을 대단히 모아서 이런 거 우리가 해봤어, 할 수 있어, 우리한테 그런 힘이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들을
좀 만들어 나가자.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일할 수 있고 적게 일하고도 존엄하게 살 수 있고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대한평등하고 존엄한 사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배제됐다라고 하는 거, 지워졌다라고 하는 거, 일상이 늘 위태롭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동료들에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희망의 씨앗을 우리가 이 광장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차별 없는 평등 사회라는 구호를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는데 이 평등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것을 밝히는 것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투쟁의 시간일 것인데 이 투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해방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들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시간표, 예를 들면 2025년에 기후정의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자 이런 식의 형태의 시간표를 공유하는 세력이 되자 우리가 이런 것도 제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표현인데요. 주체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억압된 사회, 수평적이고 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만드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토론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 세 가지 토론을 어떤 문장으로 또 종합해 볼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노래 구절 저희 지역에서 요즘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세상이 참 만만하지 않아요. 첫 번째죠. 그런데 우리도 참 만만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미류가 발제했던 평등의 화살표로 지금의 광장에서 탄핵을 초과하는 상상을 만들어내고 우리 스스로를 세력화해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곳에서부터 작은 풀뿌리의 모임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다른 세력으로, 다른 덩어리로 이 사회에 힘있게 등장하고 빛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우리 체제전환 운동 포럼에 함께했던 여러분들과 함께 버텨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토론을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말을 잘 안 되십니다. 박수는 아낌없이 쳐주십시오. 네,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도 맞습니다. 잘 함께 싸워봤으면 좋겠고요. 네. 네, 건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배사. 소리 다 비었나요? 네, 지금 비었나요? 없더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면서 잔을 서로 부딪히면서 연대하는 마음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하면 여러분이 투쟁하면서 잔을 부딪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테이블에 보시면은 아까 테이블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무와 천이 연결되어 있는 요 작은 깃발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 깃발을 만드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무엇 연합, 마음을 뻐렁차게 하는 구호, 광장에 서는 마음 등이 담긴 나만의 깃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부터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쉬는 시간에 나만의 깃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의 깃발은 체제 전환인데요. 한번 봐주시면 네, 무지개 체제 전과 엄근진 네, 보이시죠? 네, 공서체 환으로 만든 체제 전환 깃발입니다. 어떤가요? 네, 고맙습니다. 동규님 깃발도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그 귀여운 달팽이
두 마리가 이렇게 단결 투쟁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고요. 전세 사기 없는 사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는 뭐 주택의 상품화에 더해서 각종 대출 정책으로 주거 정책마저 금융화시키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집을 권리로 보장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깃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노래가 나올 겁니다. 노래가 나오는 동안 깃발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깃발 만든 후에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깃발 자랑을 들어보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깃발 자랑뿐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 이곳에 있는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깃발을 만드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만드신 후에 기탄 없이 신청해 주십시오. 네, 깃발 만들어주세요. 의외로 잘 안 움직이시네요. 네, 깃발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포럼 동안 문자 통역으로 수고해주신 AUD 사회적 협동조합 통역가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조직위원분들은 누구도 발제비와 토론비 없이 이 체제전환운동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에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깃발 만들어주세요. 네, 저는 윤석열에 의해서 가장 먼저 계엄령을 맛본 것이 학교라고 생각하는 교사 노동자 우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의 깃발은 저희가 이제 2023년부터 학생인권조를 폐지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미 미리 내려진 것이 학교 계엄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걷어내자, 그리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서 이러한 불의를 다시 되찾자라는 의미로 광장의 힘으로 학교 계엄령 걷어내고 학생인권법 제정하자 라고 이렇게 깃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랑 저희 청시행이랑 또 여러 단체가 함께 또 이러한 그 윤석열 파면을 위한 집회를 또 공동주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러한 목소리를 많이 이어나가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체제전환운동 포럼 마지막 순서 평등을 향한 연대의 장 광장에서 온 목소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깃발이요, 이거를 전부 다 손수 만들어 오신 분이 계세요. 강원도에서 직접 오리고 잘리고 붙여가지고 만들어 오신 배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순서를 마치는데요. 물론 일정표에서 보셨다시피 이 순서가 끝나도 7시까지 이 자리에서 뒤풀이를 이어갑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귀한 고민을 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게 계속해서 광장에 나가서 운동을, 평등을 조직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포럼에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놓인 절망적인 상황들도 봤지만 저는 또 동시에 희망할 이유도 못지않게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더 큰 위로를 받고 가는데요.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좀 조금 더 지혜롭게 지금을, 오늘을 잘 지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오늘을 이야기할 때 우리 그때 후회 없이 잘했지, 이렇게 과거를 함께 회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때도 지금처럼 여러분과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함께 해보자는 마음, 그런 게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광장의 싸움을 해낼 용기, 체제전환운동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체제전환운동 포럼은 내년에도 이맘때 다시 진행될 것입니다. 또 오실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 구호 힘차게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는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에서 외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가자 평등으로가 뒤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구호 전체를 같이 외쳐 주십시오. 그러면 네,
윤석열들 몰아내고 가자 평등으로. 여러분 전체. 네, 전체.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으시죠? 전체입니다. 네. 네, 소리 들면서. 윤석열들 몰아내고 가자 평등으로. 몰아내고 가자